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1000칼로리만 먹으면서 살을 뺀 적 있으신가요? 양배추, 닭가슴살, 고구마 다이어트식으로 버텼고 열심히 고생한 만큼 당연히 살은 잘 빠졌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다이어트 전보다 더 뚱뚱해져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10kg, 다이어트 전보다 3kg나 더 쪄버렸습니다. 마치 제 몸이 복수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거울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책했던 그 순간 여러분도 똑같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이 살이 안 빠지는 건 의지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 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동하는 자동 체중 조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게 먹을수록 여러분의 몸은 더 강력하게 살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 몸은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에어컨의 온도 조절기처럼 여러분 몸속에도 체중 조절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세트 포인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조절기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죠. 굶으면 굶을수록 이 조절기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위험, 기아 상태다. 모든 지방을 사수하라. 그래서 아무리 굶어도 어느 순간부터 살이 안 빠지고 조금만 먹어도 폭발적으로 찌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굶을수록 살이 안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1944년 미국에서 충격적인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건강한 남성 36명에게 6개월간 하루 1560칼로리만 먹게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체중은 25%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신진대사가 무려 40%나 떨어진 겁니다. 하루에 600칼로리를 덜 태우는 몸이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다시 정상적으로 먹기 시작하자 체중이 원래보다 10% 더 늘었고 체지방은 4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건 80년 전 이야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로 2016년 이보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초인기를 끈 다이어트 프로그램 더 비기스트 루저, 누가 제일 많이 빼나 경쟁하며 참가자들이 TV 카메라 앞에서 극한의 운동과 다이어트로 몇 달 만에 50kg, 60kg씩 빼는 극한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참가자들을 6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참가자들은 평균 58.3kg를 뺐어요. 130kg이던 사람이 70kg가 된 거죠. 모두가 박수치고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후 진짜 비극이 시작됐어요. 6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을 뺀 58kg 중 41kg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찐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은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신진대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전보다 하루에 704칼로리를 덜 태우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밥 3끼 먹을 때 이 사람들은 2끼만 먹어야 같은 체중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일시적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요요를 겪는 진짜 이유입니다.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몸이 생물학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굶주림을 생존 위기로 인식해요. 적게 먹기 시작하면 즉시 비상모드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집에 있는 온도 조절기 아시죠? 22도로 맞춰놓으면 방이 춥든 덥든 알아서 22도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놀랍게 여러분 몸에도 똑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체중 온도 조절기예요. 과학자들은 이걸 세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유전적으로 정해진 여러분만의 체중 설정값이죠. 누군가는 50kg, 누군가는 70kg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몸은 이 숫자를 평생 죽어라 지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러분 뇌 속 시상하부가 바로 이 온도 조절기의 컨트롤 센터입니다. 24시간 내내 여러분 몸의 지방량을 감시하고 있죠. 어떻게요? 바로 호르몬이라는 센서를 통해서입니다.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렙틴이 지금 지방이 이만큼 있어요 라고 보고하면 뇌는 아, 정상이네 하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로 지방이 줄어들면 렙틴 신호가 약해지죠. 그러면 뇌는 즉시 비상벨을 울립니다. 위험, 기아 상태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전쟁 모드로 돌입합니다. 첫째, 배고픈 폭탄을 터뜨립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평소 2배, 3배로 치솟아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 생물학적 신호를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둘째, 기초 대사량을 확 낮춥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10%가 남으면 절전 모드가 되는
있는 것처럼요.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체온을 낮추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까지 낮춥니다. 모든 걸 아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셋째, 음식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평소에 70% 흡수하던 영양분을 90%, 95%까지 쥐어짜서 흡수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체중 조절기는 비대칭적으로 작동해요. 무슨 말이냐면 체중이 세트 포인트보다 올라갈 때, 살이 찔 때는 뭐 괜찮아 하고 느슨하게 반응하는데 살이 빠질 땐 절대 안 돼 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진화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살이 찌는 건 생존에 유리했어요. 다음 기근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살이 빠지는 건 즉시 생명의 위협이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체중 증가는 허용하지만 체중 감소는 죽어라 막으려고 진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운명적으로 체중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틀링 포인트라는 개념이에요. 세트 포인트가 유전적으로 정해진 고정값이라면 세틀링 포인트는 환경과 생활 습관에 따라 조절 가능한 안정점입니다. 마치 온도 조절기의 설정은 바꿀 수 없지만 방의 단열을 개선하거나 환기를 조절해서 더 효율적으로 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일반인의 세트 포인트가 60kg라 해도 가공식품과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환경 때문에 70kg로 안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현재의 세틀링 포인트죠. 반대로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으로 환경을 개선하면 55kg에서 새로운 안정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기를 작동하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비기스트 루저 참가자들의 비극도 이걸로 설명됩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트 포인트를 무시하고 체중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다이어트 할 때마다 실패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온도 조절기와 정면으로 싸우고 있던 거예요. 22도로 설정된 방에서 억지로 창문을 열어 15도로 만들려고 한 거죠. 처음엔 되는 것 같아도 보일러가 미친듯이 가동하면서 결국 다시 22도로 돌아가고 오히려 연료비만 엄청 나오는 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도 조절기를 부수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더 낮은 온도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정확히 이해되시죠? 그럼 바로 내 몸을 속이는 해결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료의 질을 바꿔라. 세트 포인트는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 신호와 케톤체를 감지합니다.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고탄수화물 식단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 빵,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온도 조절기에 지금 영양이 풍부해, 지방 저장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저탄고지 식단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저탄고지 식단을 연구한 곳이 있는데요. 2019년 고려대학교에서 발표된 서양인 중심의 기존 연구와 달리 한국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최초의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6주간의 저탄고지 식이요법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렙틴 수치의 극적인 변화, 인슐린 농도와 내장 지방량, 체지방량, 허리둘레 모두 유의한 감소. 그런데 연구 참가자들 초기 렙틴 수치가 정상보다 7배나 높았어요. 이는 심각한 렙틴 저항성 상태였단 뜻입니다. 렙틴 저항성이 있으면 우리 굶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오작동하면서 계속 더 먹어, 지방을 저장해 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죠. 하지만 6주간의 저탄고지 후 렙틴이 정상화되었다는 건 세트 포인트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 케톤체라는 특별한 연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케톤체는 내 몸에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을 직접 억제합니다. 일반 다이어트에서는 굶을수록 그렐린이 폭증하지만 케톤체가 있으면 이 신호가 차단돼요. 둘째, 시상하부에서 포만감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배고픔 신호를 감소시킵니다. 셋째, 대사 적응을 최소화합니다. 일반적인 칼로리 제한에서 나타난 극심한 대사 둔화가 상당 부분 방지됩니다. 다이어트 실패는 의지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존 시스템과 싸우고 있던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협력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온도 조절기를 부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올바른 신호를 주고 충분한 수면으로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근육으로 엔진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온도 조절기는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체중에서 새로운 안정점을 찾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공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동료입니다. 그 동료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